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사실상의 프리미어리그 우승 결정전이죠. 맨체스터 시티와 아스널의 프리미어리그 33라운드 경기가 한국 시간 4월 27일 새벽 4시 맨체스터 시티 홈구장 이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해당 경기 프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아스널은 맨시티보다 2경기를 더 치른 상태에서 승점 75점을 기록하면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맨시티는 아스널보다 2경기를 덜 치른 상태에서 승점 70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맨시티가 남은 2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한다면은 자력으로 1위 탈환이 가능한 상태인데요. 그러하게 이번 맞대결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맨시티의 과르디올라 감독은 아스널전을 앞두고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지금까지 잉글랜드 최고였던 팀과의 결승전이다. 우리는 이번 경기 승리가 타이틀 레이스를 우리 손에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일단 맨시티가 2경기를 덜 치렀기 때문에 그 아스널전 무승부에 그치더라도 자력 우승이 가능한 상태죠. 남은 경기들 다 승리한다면요. 반면에 아스널 같은 경우는 맨시티전에서 패한다면은 승점이 2점 차로 줄어드는 데다가 맨시티가 2경기를 덜 했기 때문에 1위를 지키기가 어려워진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그 옵타에서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우승 확률을 그 맨시티 아스널전 경기 결과에 따라서 퍼센티지를 올린 게 있는데요. 맨시티가 아스널에게 승리할 경우 맨시티의 우승 확률은 무려 91%까지 치솟게 됩니다. 반면 아스널의 우승 확률은 9%밖에 되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무승부로 끝날 경우엔 맨시티의 우승 확률이 72%, 그리고 아스널의 우승 확률은 28%. 여전히 맨시티가 상당히 유리해진다라고 할 수 있겠죠. 반면에 이제 그 아스널이 승리하게 된다면은 그럼 승점 8점 차에서 2경기를 더한 거니까 그러면은 아스널이 남은 경기들 다 승리하면 자력 우승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그 아스널의 우승 확률이 56%, 맨시티의 우승 확률이 44%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아무래도 그 아스널이 최근에 살리바가 부상당한 이후로 실점이 늘어나면서 약팀들한테 발목을 잡히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아스널이 승리하더라도 우승 확률이 그렇게까지 완전히 높게까지는 올라가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그 맨시티는 말 그대로 파죽지세를 이어오고 있죠. 16경기에서 13승 3무 무패 행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라이프치히와 바이에른을 꺾고 준결승까지 올라갔고요. 또 이제 FA컵에서도 브리스톨 시티와 번리, 그리고 셰필드 유나이티드를 꺾고 결승에 진출한 상태입니다. 맨시티 상승세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지난 영상에서 한번 자세히 다뤄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 이번 프리뷰에서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요. 3-2-4-2 포메이션이 적중했다라고 할 수 있죠. 이 변화 이후 상승세를 타고 있는 건데요. 좌우 스토퍼에 위치한 아칸지와 아케가 사실상 풀백 역할까지 수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로 전진 배치된 스톤스가 상황에 따라서 수비 시에는 센터백으로 내려오면서 그러면서 사실상 포터백 형태를 유지합니다. 이와 함께 수비가 상당히 강해졌고요. 그리고 또 이제 스톤스가 수비적으로 보조를 해주다 보니까 로드리의 공격력이 늘어나고 있고 또 이제 좌우 윙인 글리시, 마레즈, 베실바가 이제 공격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더브라이너와 홀란이 역습에서의 상당히 뛰어난 효능을 발휘하면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게 된 건데요. 일단 이 전술 변화의 수혜자는 아칸지와 아케를 뽑을 수 있죠. 이 둘은 라포르트보다 더 뛰어난 센터백이라고 보기 힘든 부분들은 있지만은 풀백까지 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르디올라 감독에게 중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수혜자는 좌우 윙인 글리시와 마레즈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이전까지는 4-3-3에서 측면과 중앙까지 오가는 플레이들을 했었는데 3-2-4-1 포메이션에서는 철저히 윙 플레이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최근 절정에 오른 기량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글리시가 이제 이번 시즌 42경기에 출전해가지고 5골 10도움을 기록 중에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첫 17경기에서는 한 골밖에 넣지 못하고 있었어요. 도움이 단 하나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최근 공식 대회 25경기에서 4골 10도움을 올리면서 서서히 공격 포인트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레즈 역시도 이번 시즌 공식 대회에서 38경기 15골 8도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시즌 초반 공식 대회 15경기에서 2골 1도움에 그치면서 마레즈도 이제는 하향세를 타는구나
라는 지적들이 많았었는데요. 하지만 이후 최근 23경기에서 13골 7도움을 올리면서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수혜자는 이제 그 스톤스의 보호 아래서 공격 본능을 발휘하고 있는 로드리인 건데요. 로드리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공식 대회 35경기에 출전해서 3골 7도움을 기록 중에 있는데요. 첫 그 25경기에선 4도움이었으나 최근 24경기에서는 3골 3도움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홀란의 활약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홀란은 벌써 프리미어리그에서 32골을 넣으면서 38경기 체제의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살라와 함께 역대 최다골 공동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골만 더 넣게 되면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다골 타이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1993-94 시즌에 앤드류 콜과 그리고 이제 1994-95 시즌에 앨런 시어러가 34골을 넣은 바가 있는데요. 이때는 42경기 체제였어요. 즉 지금보다 4경기가 더 많았죠. 그런 점을 고려하면 홀란의 지금 활약은 경이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아직 시즌 마지막까지 남은 경기가 8경기다 보니까 사실 산술적으로는 40골도 노릴 수 있는 홀란이죠. 특히 홀란은 최근 공식 대회 10경기에서 16골 2도움을 기록하는 괴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9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었는데요. 하지만은 주말 셰필드 유나이티드와의 FA컵에서는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홀란은 이번 시즌 공식 대회에서는 48골을 넣으면서 50골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더 놀라운 점은 홀란의 기대 득점이 34.7골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즉 기대 득점보다도 실제 득점이 13.3골이 더 많다는 거예요. 경이적인 결정력을 자랑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이번엔 아스널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널은 최근 3경기 연속 무승부에 그치면서 다소 주춤하고 있는데요. 특히 리버풀하고 웨스트햄전에서 모두 먼저 2골을 넣으면서 승기를 잡았음에도 이 실점을 허용하면서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사우스햄튼전에는 먼저 실점을 허용했고 1대3로 끌려가고 있었으나 막판에 2골을 넣으면서 3대3 무승부를 기록을 했죠. 근데 그 리버풀전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웨스트햄과 사우스햄튼은 현재 그 하위권 내지는 강등권에 위치한 팀이거든요. 그런 팀들 상대로 무승부에 그쳤다는 건 상당히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아스널 부진의 이유에는 살리바 공백이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살리바가 부상 후 5경기에 연달아서 결장을 했는데요. 이 5경기에서 모두 실점을 허용했고요. 5경기에서 허용한 실점이 9실점에 달합니다. 그리고 살리바가 부상 후 빠진 기간에 대신 선발 출전한 센터백이 바로 홀딩이거든요. 네, 홀딩이 나온 5경기에서 모두 실점을 한 거죠. 5경기 9실점이요. 이것만이 아닌 홀딩이 선발 출전한 맨시티하고의 FA컵 4라운드에서도 그 당시에 홀딩이 전반전에 옐로카드를 받으면서 후반 시작과 동시에 살리바로 교체됐고 결국 아스널은 0대1로 패했습니다. 그리고 브라이턴과의 리그컵 3라운드에서도 홀딩이 선발 출전했는데 탈탈 털리면서 1대3 완패를 당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버풀전에 스카이에서 이제 패널로 활동하고 있는 맨유의 전설적인 미드필더 로이킨이 홀딩에 대해 상당히 혹평을 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요. 난 그의 팬이 아니다. 그는 상당히 정직한 프로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즉 매우 성실한 선수란 얘기예요. 프리미어리그 수준에서 뛰기엔 진심으로 속도 부족에 대해 걱정해야 한다. 당신이 리버풀 팬이라면 그들이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지역을 보게 될 것이다. 턴 동작에서 그는 매우 느리다. 발밑에서 빠른 플레이로 따지면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 라고 한 겁니다. 즉 성실하지만은 느리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수준에 맞지 않은 선수라고 혹평을 한 겁니다. 게다가 홀딩은 이미 지난 시즌 그 4위 결정전이었던 북런던 더비에서 0대3 대패의 원흉으로 자리매김했었죠. 먼저 그 20분경에 손흥민 선수한테 파울을 범하면서 페널티킥을 헌납했고 그래서 해리케인의 선제골이 나왔었고요. 그 26분경에는 이 경기 첫 번째 옐로카드를 받은 데 이어서 33분경에 손흥민 선수한테 엘보우로 얼굴을 강타하는 바람에 이제 옐로 누적 퇴장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스널은 수적 열세에 부딪혔고 결국 이후 이 실점을 추가적으로 허용하면서 0대3 대패를 당했고 이 경기 결과로 토트넘이 4위로 챔피언스리그 진출할 수 있었고 아스널은 유로파리그에 나가야 했죠. 스카이 스포츠 패널로 매우 유명한 맨유의 전설적인 오른쪽 풀백이었던 게리 네빌이 홀딩에 대해서 옐로 누적으로 퇴장을 당했을 때 아이와도 같았다라면서
호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승부처에 홀딩을 쓰는 게 굉장히 리스크가 큰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홀딩이 큰 경기 때마다 주눅 드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 이제 자연스럽게 기자회견에서 그 아르테타 감독한테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스널 선수들이 맨시티하고의 경기에서 겁먹는 거 아니냐, 주눅 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아르테타 감독이 뭐라고 답변했냐면요. 아니다. 만약 선수들이 겁먹는다면 난 그들에게 죽이겠다고 말하겠다. 난 선수들이 겁먹는 걸 전혀 원하지 않는다. 맨시티전은 아름다운 경험이 될 것이다. 이게 내가 선수들이 이번 경기를 통해 가져갔으면 하는 것이다.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하는 아름다운 경험. 우리는 이런 경험을 정말로 원하고 다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줄 것이다. 그런 다음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성적을 제공해야 하고 완벽해야 한다. 모든 상황에서 절대적인 완벽함을 요구하는 경기다라고 했습니다. 즉 선수들한테 지더라도 주눅들지 말고 완벽한 플레이를 펼치면서 아름다운 경험을 가져가길 바란다라고 바람을 전한 건데요. 그래도 아스널 입장에서 그나마 위안거리라면은 공격진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뭐 리버풀전도 2골 넣었고 웨스트햄전도 2골 넣었고 사우스햄튼전도 3골 넣었거든요. 즉 공격진은 자기 할 일을 다 했어요. 수비에서 실점했기 때문에 3경기 모두 승리하지 못했던 거였는데요. 그 중심엔 바로 마르티넬리가 있습니다. 마르티넬리는 뭐 리버풀전 1골 1도움 그리고 또 이제 웨스트햄전에도 도움을 올렸고 그 사우스햄튼전에도 골을 넣으면서 최근 5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경기에서 3골 3도움을 기록 중에 있는 건데요. 게다가 최근 12경기로 확장하더라도 8골 3도움을 올리고 있는 마르티넬리입니다. 이와 함께 마르티넬리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15골을 넣고 있는데요. 이는 브라질 선수 역대 프리미어리그 단일 시즌 최다골 타이에 해당합니다. 2017-18 시즌 리버풀의 피르미노와 동일한 기록인 거죠. 이제 한 골만 더 넣으면 브라질 선수 역대 프리미어리그 단일 시즌 최다골 기록을 수립하게 되는 마르티넬리입니다. 이번엔 양 팀의 결장 명단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시티는 아케가 부상을 당했죠. 그래도 아케 외에는 부상이 없는 맨시티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스널은 여전히 살리바가 부상인 가운데 그러면은 홀딩이 아닌 베나이트가 센터백으로 뛰어도 되지 않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문제는 토미야스까지 동시에 부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베나이트가 오른쪽 풀백으로 뛰면서 홀딩이 센터백으로 뛰게 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백업 수비형 미드필더인 엘레니가 부상이고요. 자카가 조금 몸이 아팠다라고 해요. 근데 뭐 출전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후스쿼드의 예상 라인업인 건데요. 후스쿼드에서는 맨시티를 3-4-2-1 포메이션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스톤스가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닌 3백으로 나오면서 라포르트, 디아스와 함께 3백을 형성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저는 그냥 3-2-4-1 포메이션 그대로 가동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스날이 중원이 강하잖아요. 파티, 자카, 웨데고르로 이어진 중원이 강하다 보니까 스톤스를 그대로 수비형 미드필더로 전진 배치시키면서 로드리와 함께하고 디아스의 3백 자원으로는 라포르트와 아칸지를 세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스날이다 보니까 마레즈보다는 베실바가 주전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귄도안, 더브라이너 공격형 미드필더에 홀란 토브 나오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예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스널은 뭐 쓸 수 있는 자원이 정해졌다라고 할 수 있겠죠. 제수스 원톱에 마르티넬리, 사카 좌우 윙에 이제 파티 중심으로 자카와 웨데고르가 역삼각형 형태로 중원을 구축할 걸로 보이고요. 진첸코와 베나이트 좌우 풀백에 마갈량에스 홀딩 센터백에 램스데일 골키퍼로 나설 걸로 보입니다. 이번엔 양팀의 맞대결 전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맞대결 전적인 건데요. 아무래도 아스널이 전통적으로는 조금 더 강팀이었다 보니까 23승 10무 18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긴 합니다. 다만 최근만 놓고 보면 특히 이제 카타르 자본 인수한 이후에는 맨시티의 압도적인 우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맨시티가 아스널 상대로 최근 프리미어리그에서 11연승 포함 14경기 12승 2무 무패 행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맨시티가 마지막으로 아스널에게 패한 거는 2015년 12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죠. 거의 뭐 7년 5개월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티하드 홈에서도 맨시티가
6시즌 연속 승리 포함해가지고 7시즌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패한 거는 8시즌 전인 2014-15 시즌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때 이제 0대2로 패했죠. 여러모로 맨시티가 유리한 경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전반기 맞대결, 이게 그 엘리자베스 여왕 서거 문제로 인해서 2월 15일로 연기가 됐었죠, 올해. 이 맞대결에서는 맨시티가 3대1 완승을 거뒀는데요. 하지만 경기 내용은 다소 달랐습니다. 점유율에서 아스널이 무려 64대 36으로 크게 앞섰고요. 슈팅 숫자도 10대 9로 하나가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은 유효 슈팅이 맨시티가 6대1로 압도를 했고요. 슈팅의 정확도가 일단 맨시티가 높았고요. 기대 득점에서도 맨시티가 1.8골로 아스널 1.6골보다 0.2골이 앞서긴 했습니다. 최근 그런가 맨시티에 달라진 또 다른 점이 포터백을 가동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수비 시에는 4-4-2로 전환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바로 역습으로 나설 때는 점유율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그 과르디올라 감독의 팀은 항상 점유율이 많았었거든요. 상대팀보다 점유율이 떨어지는 경기들이 거의 없는데 최근 들어서 그런 경기들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아스널전은 36%의 점유율로 과르디올라 감독 커리어를 다 통틀어서 놓고 보더라도 최저 점유율을 기록했던 경기였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도 맨시티는 점유율보다는 효과적인 역습으로 아스널을 공략해 나갈 겁니다. 안 그래도 이 경기에서 더 급한 쪽은 아스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스널이 공격적으로 나서면은 맨시티는 그걸 막으면서 효과적인 역습, 더브라이너의 스루 패스에 이은 혼란의 마무리로 경기를 매조지으려는 포석으로 전술 접근법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전반기 맞대결 당시에 이건 공격 위협도 그래프인 건데요. 뭐 이거 놓고 보더라도 전반적으로는 아스널이 그래도 주도를 했었으나 맨시티가 골을 넣을 수 있을 때마다 효과적으로 기대 득점을 가져가면서 3대1 완승을 거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양 팀의 맞대결은 플레이메이커 맞대결에도 많은 이제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케빈 더브라이너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28경기에 출전해서 5골 15도움을 올리면서 프리미어리그 도움 1위를 넘어서 유럽 5대 리그 도움 1위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유효 슈팅은 19개고 찬스 메이킹은 90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웨데고르는 31경기에 출전해서 12골 7도움으로 더브라이너보다 더 많은 골을 넣고 있긴 해요. 유효 슈팅도 27개로 더브라이너보다는 앞서고요. 하지만 찬스 메이킹에 있어서는 더브라이너보다는 적은 65개를 기록 중에 있는 거죠. 즉 웨데고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슈팅을 가져가고 더브라이너는 원래 더브라이너가 골도 많이 넣는 선수였잖아요. 지난 시즌에는 맨시티 선수들 중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으면서 17골을 넣었었는데요. 이번 시즌에는 혼란이 있다 보니까 골보다는 패스에 집중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후스코어드는 맨시티의 3대1 승리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 근거로 이제 세 가지를 뽑았는데요. 먼저 맨시티는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진출 3일 뒤 셰필드 유나이티드를 3대0으로 꺾고 FA컵 결승에 진출했다. 맨시티는 이제 지난 2월 에미레이츠에서 아스널을 상대로 3대1 승리를 거둔 걸 포함해 공식 대회 16경기 무패를 이어오고 있다. 그들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13승 1무 1패로 홈 성적 1위를 달리고 있고 홈에서 50골로 최다 득점을 기록 중이다. 두 번째로 아스널은 금요일 밤 사우샘프턴하고의 경기에서 3대3 무승부에 그치며 3경기 연속 비겼다. 이번 시즌 원정에서 거둘 수 있는 승점 48점 중 36점을 획득했는데 이는 프리미어리그 전체 원정 최고 성적이다. 원정에서 32득점을 올렸고 13실점만을 허용하면서 원정 최다 득점과 최다 실점을 동시에 기록 중이다. 즉 아스널의 원정 성적은 상당히 좋긴 하지만은 최근 3경기 연속 승리가 없다라는 거는 조금 걸림돌이라고 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승 결정전이지만 두 팀의 상태를 고려할 때 살리바가 빠지는 상황에서 과르디올라 팀이 승리를 확보할 수 있는 우위를 점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3대1 맨시티의 승리를 예상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양 팀의 잔여 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시티는 챔피언스리그와 FA컵 결승전 그리고 또 이제 프리미어리그 경기도 2경기를 더 치러야 하다 보니까 10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거기다가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진출하게 되면은 한 경기가 더 추가되게 되는데요. 빡빡한 일정들을 앞두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맨시티한테는 조금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아스널전이 지나고 나서는 풀럼과의 원정 경기를 치르고요. 그 다음에 웨스트햄, 리즈 유나이티드전을 치르고 나서 두 경기가 다 홈 경기죠. 그러고 나서 레알 마드리드와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1차전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그리고 이제 에버턴 원정 경기를 치르고 나서 레알 마드리드와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2차전을 치르고요. 그리고 이제 첼시, 브라이턴, 브렌트포드로 이어지는 프리미어리그 마지막 3경기를 치르고 나서 맨유와 맨체스터 더비로 FA컵 결승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다소 빡빡한 일정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위안거리라면은 상대 팀들의 면면이 뭐 레알 마드리드와의 FA컵 준결승전, 그리고 브라이턴하고의 원정 경기, 그리고 맨유하고의 FA컵 결승전. 근데 이건 리그가 끝나고 나서의 경기인 거니까 그렇게 까다로운 경기들은 없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번엔 그 아스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널은 맨시티하고의 원정 경기를 치르고 나서 곧바로 이제 첼시와 프리미어리그 홈 경기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러고 나서 뉴캐슬 원정 다음엔 브라이턴과의 홈, 그리고 노팅엄 포레스트 원정 다음에 울버햄튼과 최종전을 치를 예정인데요. 지금 맨시티전을 시작으로 4연전이 상당히 까다롭다라고 할 수 있죠. 맨시티 원정도 당장 매우 힘든 경기고요. 그리고 첼시는 현재 팀 상태가 별로 좋지 못하다라고 하더라도 이 시점에는 포체티노 감독이 부임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들도 있고요. 그러면은 또 이제 첼시가 새 감독 밑에서 반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고요. 거기다가 런던 라이벌이죠. 아스널과 첼시는. 그런 점들도 변수를 작용할 수 있고요. 뉴캐슬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뉴캐슬로 그것도 원정을 떠나야 돼요. 안 그래도 아스널이 지난 시즌 4위 자리에서 밀려나게 된 게 토트넘전 패배에 이어서 뉴캐슬 원정에서 또다시 패하면서 그러면서 5위로 내려앉았던 거였거든요. 아스널 입장에서는 다소 세인트 제임스 파크가 악몽과도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현재 브라이턴도 상당히 경기력이 좋죠. 예, 근데 그런 브라이턴은 홈에서 상대해야 됩니다. 다행히 마지막 두 경기는 일정이 조금 편한 편에 속하고요. 사실상의 1위 결정전인 맨시티와 아스날전 프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가 끝나면은 바로 저희가 분석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